이제 자전거를 타시는 분이 정말 많습니다. 한강을 타고, 그리고 뭐 일반 도로도 저희가 마지막 차선 절반 탈 수 있습니다. 제발 갓길로 가라는 소리 좀 그만해 주시고, 자전거 길이 없다면 탈 수 있고, 자전거 길이 정비가 안 돼 있어도 우리는 도로를 이용할 수 있긴 합니다. 그러면 자도가 위험하냐 도로가 위험하냐는 얘기를 굉장히 또 많이 하잖아요. 둘 다 위험합니다. 자전거 액티비티와 운동이기 때문에 둘 다 위험해요. 그렇게 자전거를 타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오는데 잘하니 라고 하면서 욕을 하고 우리를 미워하고 무릎 뜯고 싶어 하고 유튜브에 와서 막 악플 달아가고 저한테 스트레스 선물해 주시고 여러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왜 우리가 잘하니라고 욕을 먹습니까? 왜 욕을 먹냐? 일단 욕먹을 짓을 하시는 분들도 꽤나 많다. 같이 자전거 타는 사람들도 빨리 가는 로드는 천천히 가는 MTB와 지그재그로 가는 핸드폰 보는 뭐 따릉이한테 욕을 하고요. 일반 생활 자전거 타시는 분들은 빨리 가는 로드 자전거 한강길의 난폭자라고 또 욕을 합니다. 그러면서 서로 같이 자전거 타는 사람들끼리도 서로 잘하니라고 욕을 합니다. 그거는 차를 타는 사람이랑 큰 차를 타는 사람, SUV를 타는 사람 뭐 과학 오옥이다. 카니발 또 과학이다. 저 타는 사람 알았다. 그리고 차 타는 사람들끼리 지끼리 싸고 그거랑 똑같아. 자전거도 우리끼리 싸워. 그러면 우리 자전거끼리 싸우는 거는 접고 잘하니라고 얘기를 듣는 여러가지 이유를 생각을 해봅시다. 자, 첫 번째는 자전거 동호회 맞습니다. 나 인정할게. 왜?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끼리 비슷한 취향끼리 사람들이 모이면 진짜 그 사람들 중에 진상들이 몇 명 있어요. 정말 올바른 사람들이 더 많겠지만 진상이 있고 모이면 용기 100배가 됩니다. 그러면서 그분들이 제일 좋은 거는 제가 맨날 영상에서 말하지만 4명으로 쪼개가지고 팩을 쪼개고 지나갈게요 이 얘기를 하고 도로교통법 어기지 않게 가라라고 제가 뭐 백날 백날 말해봐야 뭐 안 듣으면 안 듣습니다. 그건 제 내피셜이니까. 지금은 문화가 좋아지고 있지만 기본적인 자전거 동호회를 타시는 분들은 팩을 쪼개서 탔다. 솔직히 5명 넘어가면 약간 민폐입니다. 하지만 뭐 선두가 없다는 여러가지 핑계, 그거는 그 팩에 대한 얘기고 남들한테는 피해를 줄 수밖에 없다. 근데 이게 막 10명, 15명, 아까 말한 것처럼 뭐 40명, 이거는 진짜 욕먹어야 돼요. 40명이 가면 그 팩보다 빨리 가는 자전거는 그 팩을 어떻게 추월해? 그리고 천천히 가는 자전거는 그 수많은 팩들이 한 번에 옆으로 팩으로 지나가게 되면 그 위협감. 그리고 나도 잠깐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틀고 싶은데 그 팩이 계속 지나가. 민폐야, 민폐야. 자전거 길에서 그 정도 민폐인데, 자, 차도로 가봅시다. 차도에서 그 팩이 마지막 차선을 붙잡고 갑니다. 가는데 그러면 그 팩이 정말 영화처럼 한 팩으로 쫙 일렬로 갑니까? 어떻게 갑니까? 일렬로 가는 것도 있지만 옆으로 빠져가지고 또 이상하게 가는 인간들도 있고 옆으로 가서 또 정말 영화같이 우리 한 줄로 공도 마지막 차선에 일자로 쫙 가면은 욕 덜 먹을 거야. 하지만 일자로 쭉 가야 되는 차선에 보면은 꼭 옆으로 튀어나오는 사람들이 있어. 꼭 어딜 가나 한둘씩 있단 말이야. 그러면 운전자 입장에서 뭐 그 차선 마지막 차선 하나를 모든 자전거 동호인들이 병렬주행하듯이 차선을 막고 추월도 못하게 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옆에서 또 사진 찍은다고 튀어나오고, 제가 공도 다니다 보면 공도에서 가는 팩들이 좀 빠르게 가는 움직이는 팩 말고 샤방샤방 즐기려고 나온 팩들 있죠. 그런 팩은 진짜 그런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왜? 제어가 안 돼. 잘인이도 있고 잘 타는 사람들도 있고 엉망진창이야. 차라리 그런 건 빨리 가는 팩이, 로테 돌면서 가는 팩이 더 깔끔하게 가. 일자로 쫙 빠르게. 그리고 그런 팩이 또 신호 위반을 합니다. 얼마 전에 엄청 이슈 됐던 것처럼 신호 들어가서 보행자한테 민폐 끼치 잘하니를 다 죽으라 씨 너희들 때문에 우리 욕 뭐 이런 게 있었잖아. 왜냐? 선두가 가면서 신호를 보고 지나갔지만 팩이 길다 보면은 중간에 신호가 바뀝니다. 그러면 끊고 멈춰야 되지만 대부분은 다 따라갑니다. 선두 놓치면 길도 몰라. 왠지 혼자 떨어지는 외로운 마음에 가슴이 시라려. 내가 선두를 놓치게 되면 나는 오늘 가민의 코스도 안 나왔는데 부각이 어디 있더라? 저 사람들이 날 버리고 가버리면 나는 어떡하나? 이 넓은 8차선 도로에 나 혼자 남아가지고 차들이 날 위협하고 인도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손가락질하면서 저 자전거 어디 있고 있는 이상한 놈이 저기 걸어다니고 있다는 그 외로움을 난 느끼고 싶지 않아. 선두가 신호를 잘못 본 거지 난 아무 잘못이 없어. 그러면서 김팩이 신호 위반하면서 다니잖아. 그러면서 자라니 소리 듣고 자전거 타는 사람들 다 욕먹는 거 아닙니까? 일단 그게 김팩에서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김팩에서. 자, 그러면 그 다음 우리가 자라니라고 얘기를 듣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전문적으로 자전거를 타시는 분들이 신호 위반을 하거나 차선을 넘어가거나,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남산에 갈 때 한남어필 넘으면서 건널목 건너서 올라가면 되는데
그 2차선, 3차선 도로인데 2차선 가면서 남산로를 많이 올라가죠. 저도 뭐 그렇게 잘 모르신 분들이 그렇게 가면 따라는 가지만 저희 팩이 갈 때는 신호들을 건너서 가긴 하거든요. 가려고 노력하는데 그렇게 가지 않습니까? 그것도 도로교통부 저희가 어긴 거예요. 그리고 자전거 길이 있는데 빨리 가고 싶어서 공도로 가는 것도 지정차로 위반입니다. 솔직히. 그거는 사항을 봐서 각자 알아서 하시겠지만 지정차로 위반이다. 그러면 운전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몇몇의 자전거에 그런 눈이 꽂히게 되면은 사람들이 다 자전거 탄 놈들은 자란이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세 번째 제가 생각하는 건 일반 생활 자전거들. 오늘 또 제가 거리에 서 있는데 역주행으로 가는 일반 생활 자전거들 3개나 봤습니다. 왜? 그것도 대부분 나이가 좀 드신 분들이 그렇게 많이 타고요. 그분들이 하는 얘기는 그겁니다. 내 눈에 차가 오는 걸 봐야 되는데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러면서 차가 오는데도 그냥 역주행으로 도로로 그냥 달립니다. 그런 분들 운전하다가 여러분들도 많이 보셨죠. 누구나 봅니다. 그러면서 자전거만 보면 움찔움찔하고 뭐 어디 골목에서 보지도 않고 튀어나오는 자전거들 때문에 깜짝깜짝 놀랐던 그런 경험이 쌓이면서 점점점 자전거만 보면 심장이 벌렁벌렁거리면서 머리가 곤두서면서 왠지 눈에서 눈물이 흘러나오면서 코에서 콧물이 흐를 것 같지만 머릿속이 띵 하면서 화가 나면서 굉장히 클락신을 올리고 싶고 핸들을 꺾고 싶고 브레이크보다 액셀레이터를 밟고 싶은 그런 마음이 느껴지시겠죠. 하지만 그걸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은 살인자입니다. 마음은 느껴질 수는 있겠지만 그런 여러 가지의 이유들이 쌓이면서 자란이 소리를 우리가 듣게 되는 거잖아요. 예전에 경의중앙선 같은 경우에는 평일도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자전거를 타는 동호인들, 진상인들, 몇몇의 진상인들 때문에 많은 일이 이슈가 되고 민원이 들어오면서 평일날 경의중앙선을 저희가 못하게 됐습니다. 자, 그럼 지하철에서 만나는 진상들 얘기해볼까요? 일단은 일반인들을 보면 클릭 슈즈를 신고 지하철을 역을 걸어가면은 따각따각 소리가 귀에 거슬릴 수 있습니다. 자전거복을 입고 있기 때문에 좀 보기 싫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아치 소리는 우리나 좋지. 일반인들이 들으면 아치 소리 싫을 수 있습니다. 오케이. 근데 뭐 그것까지는 그렇게 크게 화가 날 일은 아니잖아요. 자전거는 맨 앞과 뒤만 실을 수 있는데 저희같이 로드 타시는 분들은 앞뒤로 대부분 실는데 꼭 또 어디 중간에 자전거를 끌고 가서 꾸역꾸역 들어가는 사람이 진짜 간혹가다 하나씩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여러분 그냥 무식한 거예요. 잘 모르는 겁니다. 자전거는 앞뒤로만 타야 되는데 무식하게 그냥 사람 별로 없는 곳에 밀고 들어가면서 타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무식한 거예요, 여러분. 그 욕해주세요. 그냥 막 욕해. 여기 아니니까 저쪽 가서 타세요. 그리고 자전거를 지하철에 타고 갖고 들어가면 의자에 앉아서 자전거 잡고 계신 분도 있어요.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지만 로드 자전거 타는 사람들 중에 자전거 안 비싼 사람 별로 없어요. 자기 거 지킬 거라고 남들은 다 겹쳐서 세우는데 내 자전거 소중하니까 겹치지 세우지 않고 자기가 꼭 쥐고 있거나 구석에 가서 자기 몸처럼 들고 있거나 그러면서 사람들을 못하게 한다. 그러니까 자전거 동호인들이 욕먹는 겁니다. 그래 몇몇 때문에. 그리고 내 자전거에 어떤 분이 자전거를 겹치면 겹치지 마세요. 내 거 얼마인가 아세요? 내 자전거 지금 눈으로 보시게 되면 도그마 F에다가 지금 내 집 마련에 집까지 꽂이 들어있고 전동고등기 EPS가 들어가 있는 2670만원짜리 자전거를 지금 감히 20만원짜리 MTB를 갖다 내 자전거에 기대시는 겁니까? 그게 너무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하철 타지 말아야지. 그리고 일반 분들도 쓸 수 있도록 중간중간에 공간도 해줘야 되고 내 자전거만 소중한 게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자란히 소리를 듣습니다. 지하철을 타면서. 자, 세 번째 우리가 또 자랑의 소리를 많이 듣는 이유가 그놈의 SNS 때문이에요. 우리의 눈에 거슬리는 자전거들은 뭐 클락션 좀 올리거나 정말 위협하면서 지나가는 사람도 있긴 하겠지만 대부분 그냥 혼자 삭히고 지나가실 거예요. 수많은 운전자분들. 하지만 SNS에 자전거 타는 사람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40명 한 팩이 도로 1개 반 정도 점령해가지고 지들끼리 좋다고 신나게 우리는 너무 즐거워. 우리는 오늘 자전거를 타러 왔으니까 40명 한 팩이 우리 도로를 점령하자. 왜냐 우리는 병렬주행하니까 우리가 안전하니까 자동차는 모르겠고 우리만 신나면 되니까 우리 병렬주행으로 40을 한 팩으로 쫙 지나가자. 멋있을 것 같지 않냐? 우리 동네 사람들 보면서 그거를 지극끼리 했는데 운전자들이 욕하는데 그걸 또 신나갖고 자기 인스타에다나 페이스북이나 유튜브에 올립니다. 아, 우리 동호회 즐거웠던 우리 오늘 파주 라이딩, 임진강 라이딩 40명 한 팩. 욕해달라랑 뭐가 달라. 개인 계정이니까 인스타까지는 좋다 이거야. 근데 유튜브에 올리는 거는 나한테 그런 제보도 왔었어요. 이 유튜버 자기들 동호회 영상 올리는데 완전 팩 중에 개판. 내가 봤어. 완전 개판이야. 내가 뭐 이런 거 신경 써야 되는 데서 그냥 냅뒀지만 그걸 정말 당당하게 우리 동호인들은 우리 같이 타는 동호인들한테 보여줘야지. 자랑해야지. 우리는 한 몸이야. 우리는 브라더.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이렇게 탄 거를 내가 축으로 남겨줄게. 그냥 축으로 남겨주는 게 아니고 우리 다 같이 자랑이라고 욕먹자고 영상 올리시는 겁니다. 나만 즐거우려면은 효율적으로 팩을 짧게 쪼개고
도로에서도 정말 도로 신호나 이런 거 웬만하면 다 지키시고 우리 안전이 우선이긴 해요. 그래서 너무 갓길로 가고 이런 건 안 됩니다. 마지막 차선에 오른쪽 편 절반을 차지하고 가셔야 됩니다. 이게 1차선이라도. 왜? 도로교통법에 그리 명기되어 있고 차들은 우리에게 몇 cm 이상, 50cm 이상 피해서 우리를 추월하시도록 되어 있어요. 근데 너무 우리 때문에 차가 지체가 된다 싶으면 좀 기다려줄 수도 있어야 되죠. 그렇게 해야 우리도 우리의 즐거움을 즐기고 자라니 소리도 안 듣고 차들이 우리를 위협을 안 하고, 아니지, 우리가 아무리 잘해도 또라이들은 우리를 위협하겠지만 확률은 줄어들지 않겠나. 그리고 이 자전거를 좋지 않은 시선으로 보는 수많은 사람들의 이미지를 우리가 바꿀 필요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많은 오늘 말했던 이런 여러가지 원인들로 인해서 우리가 자라니 소리를 듣는다. 당연히 잘못한 사람들은 자라니 소리를 들어도 상관이 없지만 아무 잘못 안 하고 잘 지킨 사람들까지 자라니 소리를 듣고 위협운전을 당하고 같이 욕을 먹는 건 잘못됐다. 하지만 마지막으로는 자전거 타는 우리가 먼저 올바른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 그게 맞는 거 아닌가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